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블 MCP 공부하기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내용 가지고 이 방법론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바이블 MCP 공부하기를 진행하다가 바이브로 AI for KM이라는 스타디 그룹 프로젝트를 공부하는 것까지 지금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론을 만들 건데요. 제가 느낀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이런 내용을 일단 AI에게 전달을 하고 AI랑 같이 이 방법론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이블 MCP 공부하기를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이블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이었다. 이 MCP 공부를 끝마치면서 이 바이블 러닝 방법론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다음 학습에 적용하면서 검증하고 계속 발전시키려고 한다. 제 의향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MCP를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은 이렇다. 이 방법론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폴더가 필요하다. 이거 지금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3개의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폴더마다 필요한 파일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프롬프트,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만 있고 하나는 해당 토픽에 대해 전체 학습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는 프롬프트이고요. 나머지는 당일 학습 시작할 때 그날의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프롬프트,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폴더가 로드맵 폴더, 이거는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전체 학습 계획이죠. 매번 데이 러닝 프롬프트를 진행할 때 얘를 참조해야 되는 겁니다. 로드맵 폴더는 별도로 로드맵 파일만 저장을 하는 거고, 항상 학습 진행할 때마다 얘는 참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 로그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 이 데이 러닝 할 때 그날 작업한 내용들을 서머리해서 정리하는 그런 워크 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 학습을 진행할 때 AI에게 이 정보만 주면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얘를 만들었구나, 전체 학습 계획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데이 러닝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구나, 그리고 워크 로그에 보면은 요 날은 어떤 계획이었고 어떤 내용이 완료가 되고 뭐 그 다음 날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AI가 알 수가 있고, 그럼 AI는 이 학습 과정에 대한 스테이터스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얘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 러닝 프롬프트에서 그날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개만 있으면은 완벽한 스트럭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아웃풋을 저장하는 폴더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01, 02, 03, 04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이 들어가는 폴더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해당 토픽을 공부한 결과들이며 차후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차후에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이 토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게 이제 바이블 러닝으로 해당 토픽을 공부했을 때 최종 결과물의 목표예요. 그 토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결과물만 보면 그냥 공부가 저절로 되도록 구글링하고 문서 작업하고 뭐 이런 거 작업 안 해도 되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작업하고 이런 것을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가 한번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위와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 폴더 파일들의 네이밍 컨벤션과 파일들의 내용 작성 등 이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위에 정리한 프로세스를 리뷰한 후 하이 레벨 컨셉에 대한 의견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AI for PKM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AI for PKM은 시애틀 지역에 있는 스타디 그룹의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특정 시점의 소스 코드들을 받아서 요것을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부를 하고 결과물을, 산출물을 만들어냈더니 나중에 뭔가 크게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산출물들이 올드 버전에 대한 내용들이라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더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 프로젝트를 그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게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경을 해야 될 만큼 큰 변화인지 뭐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I/CD라는 용어가 있죠.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or Continuous Deployment라는 CI/CD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Continuous Vibe Learning이라고 해서 저는 CVL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CVL. 그래서 CVL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여기에서 적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돼서 구체적으로 구조화를 시킬 건데요. 지금 MCP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얘한테 방금 전에 저희들이 리뷰했던 프롬프트를 놓고 얘한테 의견을 말을 하라고 할게요. 이러면 얘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알려주겠죠. 지금까지 진행하신 바이블 러닝 방법론의 프로세스를 검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조 분리, 프롬프트, 로드맵, 워크로그, 오케이. 재사용 가능성,
토픽 애그노스틱한 범용 프롬프트 설계는 다른 학습 주제에도 적용 가능하여 확정성이 좋습니다. 오케이. 지식 축적, 학습 결과물을 교과서화하려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예,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개선 사항은 피드백 루프 부재. 오케이. 로드맵은 학습 중 조정 업데이트 되는지. 학습 중 조정 업데이트 됩니다. 예. 당일 계획과 실제 수행 결과의 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보완을 할게요. 예. 이거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AI랑 같이 일을 하니까 좋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드맵은 학습 중에 조정이나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부한다면 이전에 만들었던 학습 산출물이 올드 버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매일 학습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는 프로젝트나 토픽의 최신 버전을 가져와서 현재 로컬 버전과 비교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전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혹은 로드맵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제가 AI for PKM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거죠. 이것은 제가 Continuous 5 Learning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5로 AI for PKM 공부하기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축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CVL. 그래서 CVL 프로세스를 추가한 프롬프트도 만들었습니다. 이 AI for PKM에서 작업한 프롬프트를 샘플러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속적 학습 프로세스 여기 Continuous Survival Learning이죠.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얘를 퀘스트를 카피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개선 사항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죠.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좋겠습니다. Continuous Survival Learning 개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학습 대상이 살아있는 프로젝트나 기술일 때. 그렇죠. 단순히 처음 세운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감지하고 학습 내용을 동기화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통찰력이 핵심이네요. CBL 프로세스 이해. 오케이. 영향도 평가. 내가 요 내용을 모르네요. 그러면은 요 파일에 풀 패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카피 패스를 해서 해당 MD 파일은 아래 장소에 있습니다. 풀 패스를 주면은 얘가 가서 보겠죠. 이걸 리드를 합니다. 그럼 리드를 하면은 얘가 참고를 하겠죠.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CVL 프롬프트의 핵심 강점, 개선 보완 제한. 오케이. 이 프롬프트 작업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요 부분이 있었죠. 개선 제한사항. 오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주 할게요. 여기에서 그 다음 질문은 뭐였죠? 당일 계획과 실제 수행 결과의 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기에서 이것은 MCP 공부하면서 만든 로그에 DOD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갭이 없도록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요것이죠. 그 다음에 회고 리트로 메커니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리트로 메커니즘은 이전 것을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케이. 요두 개에 대한 것만 할게요. 두 번째 개선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어떤 메커니즘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레트로 기능이 여기서 왜 필요한지.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나와 있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그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할 거고요. 아웃풋은 목표가 이 아웃풋이 해당 토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과서 같은 산출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프로젝트인 MCP 학습하기에서 한 대로 0102 같은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요. 토픽별로 하위 폴더를 두는지 유형별로 나누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요거 고민이에요. 저는 토픽별로 하위 폴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사항이거든요. 진행 상황 추적, 로드맵에 어느 단계까지 완료되는지 체크하는 메커니즘. 예, 이 부분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는 레트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학습 작업 완료 후 전체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프로세스인데요. 주기별 회거 타이밍, 그렇죠. 매일 학습 종료시하고 모듈 종료시하고 토픽 종료시하고 좋습니다. 워클로그에 회고 섹션 추가 이것도 좋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이 회고 프로세스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제가 2달 동안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내용들 이외에 더 체계적으로 얘가 제안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토대를 만들어서 주면 그 위에 잘 건축을 하는 것은 이 AI인 것 같아요. AI가 확실히 계획을 세운다든가 뭐 그런 거는 확실히 잘하네요. 그 다음에 다음 개선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을 했고 이거 답변했고 이거 두면 좋을 것 같고 목록과 로드맵의 연결고리 어느 모듈 단계 학습했는지 좀 더 필요합니다. 검증 평가 기준 각 학습 단계 완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 그렇죠? DOD Definition of Done도 필요합니다. 셀프 어세스먼트 이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각 단원별로 제대로 공부했는지 체크하는 거 이거 필요하겠네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사람들이 리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접니다. AI에게 뭘 만들라고 시켜놓고 그거를 귀찮아서 리뷰를 하지 않아요. 이것도 MCP를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뭐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저 혼자 진행을 했다면은 리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AI가 나오기 이전처럼 소스 코드나 다른 사실과 관련된 디테일을 인간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제 생각을 얘한테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해당 토픽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경우 AI에게 지시할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AI에게 시키면 금방 이루어질 일을 분석하고 이해하느라고 인간의 시간이 소비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세스먼트 개인 평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공부를 잘했는지 이해했는지 뭐 쪽지 시험 뭐 이런 거죠. 중간고사 뭐 이런 겁니다. 그 프로세스도 이를 반영해서 인간이 알아야 될 내용만 평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개선 사항에 대한 제 답변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만드는 작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하이 레벨 설명서 이 바이브 러닝 방법론에 대한 하이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계략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포괄적이고 계략적이고 디테일한 게 아니라 설명서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캐치업 AI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캐치업 AI by Learning Methodology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것의 줄임말은 Catch Up AI Vibe Learning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CUA VL 구조화를 위한 작업은 CUA VL이라는 폴더 아래에서 진행할 겁니다. 일단 CUA VL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CUA VL 방법론에 대한 하이 레벨 설명서를 그 안에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뭔가 적당한 이름을 만들고 그 파일 안에 지금 대화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략적인 이 설명서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CUA_VL이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아래에 제가
부탁한 그 방법론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부터 복사를 해야 되죠? 요거죠. 오케이. 요거를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러닝 방법론과 관련돼서 그 구조화하는 작업에 대한 첫 번째 결과물이 그 cul underscore vel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mkdir 오케이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allow write to readme, readme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뭐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readme를 하고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요는 이렇게 되고 핵심 철학 이렇게 되고 방법론의 목표 이렇게 되고 방법론 구조 오케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 제대로 얘가 된 것 같고 이 문서는 QAVL 방법론의 완전한 가이드로 누구나 이 문서만으로 바이블러닝 시작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폴더와 파일 그리고 각 파일들의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일단 MCP 공부하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폴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docs는 worklogo, gc 버전에서는 로드맵, 프롬프트에서는 저장. 그런데 폴더들 이름이 직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떠서 쟤한테 전달을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죠. AI for PKM 학습할 때는 첨부한 스크린샷에 있는 것처럼 폴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AI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세 개의 필수 폴더 이름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클라우드 코드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반영을 할게요. 여기에서 이미 얘가 나오긴 했어요. 여기에서 아까 잠깐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롬스 로드맵 워크로그 이렇게 나와 있는데 MCP 프로젝트는 직관적이지 않죠. AI for PKM은 더 직관적이죠. 제안하는 폴더명은 이거대로 하라고 하네요. 오케이. 알파벳 순으로 기록화. 오케이. 전체 명시. 옵션 2를 추천하는데 그 추천 이유가 뭐죠? 오케이. CUA 따로 붙일 필요가 없죠.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 세 개의 폴더를 옵션 1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아래에 VL 프롬프트, VL 워크로그, VL 로드맵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D 오케이.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드맵하고 워크로그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readme.md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여기에 맞게 이 readme 전체 설명하는 거 이 파일을 업데이트 해야 되죠. 여기에서 readme 얘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롬프트를 만들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 두 개만 더 만들면 돼요, 사실은. 전체 로드맵을 만드는 프롬프트하고 데일리 그 프롬프트인데,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죠. CVL 프롬프트는, 오케이. 로드맵 프롬프트, 데일리 러닝 프롬프트, CVL 프롬프트, 오케이. 이 세 개를 만들고 그 내용을 채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쉬울 것 같아요. 로드맵 프롬프트는 여기에서 사용한 로드맵하고 또 AI4 PKM에서 사용한 로드맵 두 개를 예를 주면서 예보고 만들라고 하면 되죠. 이 작업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일관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VL 프롬프트 폴더 아래에 들어갈 세 개의 프롬프트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내용은 넣지 말고 파일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세 개를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 세 개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은 일단은 이거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얘한테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만들게요. 이제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로드맵 언더스코어 프롬프트.md에 넣을 겁니다. 일단 MCP와 AI4 PKM에서 사용한 아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롬프트에서 요것을 했고요. 이거는 범용적이진 않았습니다. MCP에만 해당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AI4 PKM도 잠깐 보면은 여기에서는 로드맵 프롬프트가 이것이었어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범용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범용적이진 않죠. AI4 PKM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하라고 하고요. 이 두 로드맵 프롬프트는
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범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픽이든 해당 픽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만 바꾸면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범용 로드맵 작성용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범용 프롬프트를 만들 텐데 그러면은 이 토픽하고 디스크립션을 매 토픽마다 다를 텐데 어떻게 입력을 받을까?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는데 뭐 AI에게 물어보면은 답을 줄 수도 있겠죠. 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겁니다. 일단 오케이. 얘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주겠죠 뭐. 그래서 이 방법론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AI와 의논을 해가면서 얘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요거 리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리드 한 다음에 자신의 그게 나오겠죠. 드롭 프롬프트를 분석했는데 범용 로드맵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안 드립니다. 했는데 체계적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거는 범용성 부족, 구조 미흡, 체계적 프레임워크 부족. 오케이. 범용 프로젝트 설계 전략은 사용자가 채워야 할 토픽별 정보, 고정 프레임워크. 그렇죠. 변수 섹션이 있어야 되죠. 출력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변수화할 항목은 토픽 제목, 토픽 설명, 학습 목적, 학습 기간. 아주 훌륭한데요. 주 결과물, 사전 지식, 환경 도구, 참고 자료. 고정 프레임워크는 모든 토픽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구조 템플릿, 학습 목표 5개, 5개 어쩌고저쩌고 하고 범용 프롬프트 구조 제한. 1단계로는 토픽 정보 입력. 2단계로는 AI에게 요청할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요? 이렇게 할게요. 구조로 로드맵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일일이 유저가 채워 넣어야 되겠네요.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서 뭐 더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은 개선해 나가면 되죠. 얘가 일단 계획한 대로 로드맵 프롬프트를 작성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아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단계를 할게요. 그 다음은 데일리 러닝 플랜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MCP와 AI for PKM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하고요. 프롬프트에서 템플릿을 만들었죠. 그리고 AI for PKM에서는 프롬프트 이것을 분석해서 평가해 주시고 범용 데일리 러닝 플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작성한 내용이 제가 의도하는 대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의도대로 고치는 것은 이번 주에 고민을 하고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하죠. 작성한 내용은 자세히 제가 나중에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큰으로 두 번에 나누어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로드맵 언더스코어 프롬프트. 굉장히 이게 길게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파일 큰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오케이. 에러 메시지가 있지만 파일은 생성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406줄. 이게 완료되는 건데 그 다음에 데일리 런 프롬프트. 오케이. 그래서 데일리 런 프롬프트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깃허브에 푸시해서 여러분들도 주중에 보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로드맵 프롬프트는 완성이 됐고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 로드맵 프롬프트는 제가 이제 주중에 리뷰를 하고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가 고칠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다음 주에 디테일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러프하게 일을 하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일리 러닝 프롬프트 파일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서 매우 큰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 작성하겠습니다. 파일이 매우 큰으로 어쩌고저쩌고 여기에서 데일리 러닝이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보도록 하죠. 봐서 보고 정할게요.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깃허브에 푸시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바이브 러닝 방법론을 제대로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의견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오픈 프로젝트이니까요. 이 바이브 러닝은 이 바이브 코딩 툴로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도 바이브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아닌 분들도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에도 쉬우실 테고요. 본인들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큰 파일을 한 번에 작성하는 게 어렵네요.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예, 뭔가 좀 잘 안 돼서 새로운 것으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 다니아님 매우 좋은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고 다음 시간에 디테일한 작업을 해서 완성시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바이브로 MCP 공부하기 오늘 완료를 했고요. 바이브로 AI for PKM 공부하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주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바이브로 무엇을 공부할지 토픽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랭체인에서 나오는 딥 에이전트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것을 특별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토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 토픽이 있으면 그것을 선정해서 이 5 러닝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 토픽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이 내용은 주중에 제가 살펴볼 거고요. CVA까지는 아직 그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CUAVL 폴더 아래에 CUAVL 워크로그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오늘 CUA 캐치업 AI 언더스코어 바이블 러닝 작업한 내용을 워크로그 파일 정리해 주세요. 이 파일은 yymmtd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네이밍 컨벤션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mkdir 만들고 워크로그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푸시하는 작업까지 할 겁니다. 여기에서 CUAVL 워크로그를 만들었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폴더와 파일들을 깃허브에 푸시해 주세요. allow this page command 기대드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ad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ommit하고 푸시만 하면 되겠죠. 네, commit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푸시 오케이.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면 요거예요. 여러분도 now가 되어 있죠.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작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CUAVL worklog하고 프롬프트. 내용이 없는 폴더는 빈 폴더는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음 주에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이블 MCP 공부하기 완료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캐치업 AI 바이블 러닝 메소돌로지를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략적인 작업을 오늘 완료했고요.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압구정 메디에즈님, 단희안님 두 분 댓글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